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허준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셨죠? 드라마에서 덕순이 아빠 은행원 성동일이 한 대사 중에 은행금리가 18%니까 은행에 넣어두라고 했던 대사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믿겨지시나요? 물론 당시에는 연 18%라도 부동산인 아파트나 토지를 산 사람들은 그때 돈 벌었죠. 내수 경기가 최악인 현 상황에서 은행금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로 떨어졌어요. 불과 30년 만에 금융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도박장에서 돈 잃은 사람이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는 띨빡한 생각과 본전 찾겠다고 달려드는 중독자처럼요. 미천을 다 탕진해야 자기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걸 알 텐데 그땐 이미 늦었죠. 오늘은 여러분과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주제는 당신이 200% 망할 수밖에 없는 오피스텔 투자. 과연 고수들은 어떻게 오피스텔 투자를 할까에 대해 나눠볼 건데,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안 보시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빨리 다녀와서 집중해서 들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행 떠납니다.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은행 금리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해서 건설사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다음으로 많이 몰리는 부동산 시장이 바로 오피스텔 시장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혼자 사는 나홀로 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꾸준히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소위 묻지마식 투자가 성행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초보자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 즉 계약금만 가지고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접근하는 분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초보 투자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나방처럼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망상으로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초보 투자자인 햇병아리들은 공실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해서 낭패 보는 경우가 겁나게 자주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분양만 받으면 자신이 무슨 건물주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갖고 나도 월세를 받는 건물주다 라고 김칫국을 먼저 마세요.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전략을 세우지 않고 덤빈다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흘러갈까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접근을 한다던가 햇병아리가 경험 없이 투자해도 될 만큼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 전에 반드시 공실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오피스텔 공실로 골치 꽤나 썩어본 투자자들은 제 말에 엄청나게 동감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과거에 A씨의 투자 상담을 했었던 내용 중 칼럼에 실렸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A씨 상담 내용은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고, 다른 부동산 투자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것에 비해 소형 오피스텔 투자는 여유자금 7, 8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남성분 A씨가 저희 회사 투자의 신에게 오피스텔 투자 상담을 의뢰한 것으로 다른 투자자처럼 단기 투자가 아닌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투자는 월세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은 햇병아리들이 선택하는 부동산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 투자는 가장 쉽게 접근하는 투자인 만큼 부작용 또한 가장 많은 부동산 중 하나예요. 부작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상가처럼 공실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피스텔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낮추면 임대는 나가겠죠.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와 의료보험비 그리고 재산세 상승 같은 계산은 하지 않을 수 없죠. 나홀로 세대가 계속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무엇보다도 지역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교통과 위치 그리고 적절한 분양가인지 체크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투자 상담 의뢰를 한 A씨는 수도권의 여유자금 7~8천만 원 가지고 오피스텔 투자로 안전한 월세를 받고 싶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어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여기서의 선택이 안정된 월세 수입으로 이어질지, 아님 투자를 잘못해서 머리카락이 쫙쫙 빠지는 원형 탈모가 생기는 스트레스를 안고서 살아갈지 판가름이 나거든요.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나 상가 투자는 모델하우스에 가면 분양 상담사가, 공인중개사에 가면 공인중개사가 주로 분양 상담을 하는데, 그들 대다수는 오피스텔 상가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할 겁니다. 때문에 결정은 항상 투자자 스스로인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A씨 같은 경우 신도시 쪽을 원했고, 저희 회사도 신도시 그 지역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것이 A씨가 완공 후에 월세를 받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A씨에게 좋은 층으로 싸게 할인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줬고요.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오피스텔은 여러분이 입주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거주할 곳 가까운 장소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상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 실패 요인 중 하나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 투자를 하려고 아주 편협한 생각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할 물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거주한 곳, 가까운 장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가까우면 자기 자신이 아는 지역이라 안심이 된대요. 두 번째가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엔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까우면 자기 자신이 아는 지역이라 안심이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각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을 넓게 보지 못하게 하고 투자의 식견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어느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고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자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국한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놓고 강남에는 월세나 전세를 놓고 정작 본인은 다른 지역 아파트에 살거나 수도권 외곽 전원주택에 살겠어요? 맞아요. 투자 지역이 따로 있고 거주 지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이런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임차인과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쓸데없는 걱정이고, 설사 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달려가서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임차인과 분쟁은 그 지역에서 계약한 단골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하고 깔끔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에겐 귀찮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가끔 삼겹살 2건 정도 사가지고 가서 사바사바 하면서 친하게 지내세요. 아무튼 여러분, 현재 A씨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 상태예요. 물론 저희 회사에 A씨가 분양을 받기 전에 분양 분석이라는 시장 조사를 받고
안정성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완공 후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외에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뭔가 욕심이 앞선 투자보다는 안전한 투자가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생각 꼭 명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을 건가요? 뭘 알아야 쏟아부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고수들이 하는 오피스텔 투자 원칙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원칙의 핵심은 철저한 시장 분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꼭 외우세요. 외우지 못한다면 메모라도 꼭 해두세요. 고수들이 하는 오피스텔 투자 노하우. 첫째, 교통편을 체크하라. 기본적으로 꼭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아파트가 학군이 우선시 된다면 오피스텔은 대중교통 편리함이 우선시 돼요. 즉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대중교통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그만큼 임차인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위험성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공사를 체크하라. 상가와 달리 오피스텔 투자는 시공사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가는 시공사 브랜드보다 유동인구에 의한 위치 선점으로만 좋은 상권과 좋지 않은 상권으로 나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시공사 브랜드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이유는 오피스텔 세대수가 많아야 주로 1군 건설사들이 시공 참여를 해서 건설을 합니다. 이는 곧 입주자들이 편리한 편의시설과 외부인 침입을 막는 보안시설이 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 투자자를 비롯해서 임대를 들어오는 임차인들도 시공사 브랜드 가치를 따지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셋째, 세대수를 체크하라. 요즘 오피스텔 트렌드는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많은 경우가 드물지만 그래도 오피스텔 세대수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 오피스텔은 사무용 공간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현재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점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나홀로 1인 세대, 임차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넷째, 오피스텔 임대 수요층과 연령층을 미리 예측하라. 현재 공사 중인 오피스텔 조감도나 겉모습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그려질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수요층이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연령층은 젊은 세대인지 노년층 위주의 세대인지 등 수요자 목표 타겟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보다는 서울의 강남, 신림, 홍대는 실평수 5평에서 7평, 소형 오피스텔 임차인은 대부분이 젊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임대율이 높은 반면에 임차에서 거주하는 임대 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다섯째, 노얄층을 공략하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노얄층 인기가 높아요. 미래의 가치와 황금성 그리고 임차인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인데 아파트와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얄층은 일정한 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또는 해당 오피스텔 특성에 따라 노얄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섯째, 공인중개사보다 신뢰성 있는 분양 상담사를 찾아라. 분양은 공인중개사가 주로 하는 매매나 전세, 월세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녔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는 보이는 물건을 설명해주고 계약시키는 사람이고, 분양 상담사는 보이지 않는 물건을 설명해주고 계약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은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정보나 훗날 완공의 모습을 분양 상담사보다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나마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정보도 분양 상담사가 알려주거나 홍보 팜플렛을 갖다줘서 아는 단순한 정보예요. 왜 홍보 팜플렛을 갖다주냐고요? 분양받을 손님이 있으면 토스해 달라는 거죠. 같이 공생관계인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분양 받을 일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분양을 받을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분양 상담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뢰할 수 있는 분양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 받는 것이 유리해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투자의 신 앱에서는 분양 가격보다 싸게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에 유혹되지 마라. 대다수 햇병아리들은 구경삼아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세련된 내부의 인테리어와 각종 옵션에 완전히 뻑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건설사는 사람들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최대한 사람들이 뻑이 가도록 디테일하게 전구 하나부터 조명 각도까지 신경 써서 제작했는데 이런 연출도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약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갈 때는 지갑이나 OTP 같은 거 아예 집에다 놓고 빈 털터리로 모델하우스 가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정신 차린 후에 계약을 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를 보고 순간 뻑이 가서 충동적으로 분양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피스텔 투자를 만만히 봤다가 큰 거 다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매일 보고 있다 싶을 정도로 자주 접하니까 여러분은 오피스텔 투자 전에 꼭 고수들이 하는 오피스텔 투자 노하우 7가지를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2편 상가 투자로 찾아뵐게요. 만약 2편 상가 투자 편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대가 안 된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보 왔어? 우리 상가 분양 받아서 재테크 하자. 비싸지 않아? 당신 정과장 알지? 정과장 상가 분양 700 정도 할인받아서 아주 싸게 샀대. 진짜? 미분양 아니야? 비분양 아니고 투자의 신 앱을 이용하면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믿을만해? 분양 안심 검증 제도가 있어서 믿을만 하대. 아니 이렇게 좋은 어플을 어떻게 알았대?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